독활이라 불리는 식재료를 찾아 금산으로 향한 제작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렇게 생긴 독활이라고 하는 거를 좀 저희가 찾으러 왔거든요. 독활 잘 찾아오셨네요. 네, 안 그래도 지금 한창 수확 중인데 저 따라오세요.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봄 제철을 맞아 한창 수확 중이라는 독활의 정체는? 이게 독활이라고 불리우는 두릅입니다. 독활이 두릅이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홀로 살아갈 수 있다 하여 독활이라 불린다는 두릅. 봄나물의 제왕이라 불리는 두릅은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봄철 기운을 북돋워주는 최고의 식재료다. 그런데 흔히 두릅하면 나무에서 자라나는 새순으로 알고 있었는데 두릅이 나무가 아닌 땅에서 자라고 있다? 나무에서 나는 두릅은 참두릅이고요. 저희는 땅에서 나는 이런 땅두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두릅은 참두릅과 땅두릅 두 종류로 나뉘는데 나무에서 자라는 참두릅은 작은 가시가 있어 까슬까슬한 반면 땅에서 자라는 땅두릅은 줄기가 굵고 잔털이 있는 것이 특징. 그중에서도 하우스 재배로 이른 4월부터 대량 생산 가능한 땅두릅이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두릅인데 참두릅과 땅두릅은 맛과 향의 차이는 있지만 효능만큼은 비슷하다고 한다.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두릅은 지금이 한창 제철이라는데 백범 김구 선생마저 흠모에 맞지 않았던 봄 두릅. 그렇다면 우리 밥상에 싱그러움을 선사하는 으뜸 봄나물 두릅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릅이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바로 사포닌 때문입니다. 이 사포닌 성분의 대표적인 효능은 해독작용인데요. 노폐물과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간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흔히 사포닌 하면 도라지나 인삼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두릅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 두릅에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비오틴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B7이 인삼보다 풍부하게 함유가 돼 있는데요. 이 비오틴은 탄수화물, 또 단백질, 그리고 지방의 대사작용과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 기능 향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양 성분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 숙회는 두릅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특유의 맛과 향이 뛰어난 두릅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생으로 드실 경우에는 복통과 두드러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끓는 물에 데쳐서 숙회로 드시는 것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릅은 소금물에 살짝 데쳐주는 것이 좋은데 두릅을 소금 넣고서 데치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이 두릅이 색이 선명하고 영양소 파괴가 덜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있어요. 소금을 넣으면 두릅의 영양소 파괴를 막을 수 있다? 과연 사실일까? 소금을 넣어주게 되면 두릅의 풍부한 엽록소의 파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엽록소는 체내 불필요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또 해독작용이 있어서 간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분 이내로 살짝 데쳐낸 두릅을 찬물에 헹궈주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 동그라미는 두릅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 제 키워드는 바로 동그라미입니다. 제 키워드가 동그라미인 이유는 바로 사람의 혈액 모양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혈액은 동그라미 모양을 잘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코끝이 빨갛게 될 정도로 간 기능이 저하된 사람의 혈액은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서 독소나 각종 유해 물질들이 달라붙어 울퉁불퉁한 모양을 띠게 됩니다. 이때 두릅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도와서 울퉁불퉁한 모양의 혈액은 배출이 되고 동그란 모양의 혈액이 생성됩니다. 두릅이 혈액의 모양을 바꿔준다? 평소 간 건강이 걱정된다는 두 사람과 함께 간단한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다. 네, 간 수치가 5, 6년 정도 이렇게 되게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참으로 걱정되더라고요. 대학병원에서 3개월 전에
약을 먹으라 그랬는데 간이 안 좋다고, 간 수치가 안 좋다고. 과연 두 사람의 혈액 상태는 어떨까? 보시면은 많이 울퉁불퉁한 모양들이 보이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장 성분들 중에 보면은 이물질들에 대한 것들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래 거는 40대 남자분의 혈액의 모습인데 적혈구의 모습이 보면은 울퉁불퉁하게 모양들이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독소 배출을 돕는 데친 두릅을 하루 70g씩 섭취한 두 사람. 일주일 후 과연 두 사람의 혈액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일주일 전에 두 체험자의 혈액 모양은 독소와 유해 물질들이 가득해서 혈액 모양들이 울퉁불퉁했다면 현재는 노폐물과 독소, 미생물의 숫자가 줄어들고 혈액 모양도 동그랗게 변한 것으로 봐서 두릅에 있는 사포닌과 비오틴 성분이 해독 작용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최상의 두릅 섭취법은 무엇일까?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충남 아산으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저 청기누설에서 나왔어요. 제가 두릅으로 간 건강 원하시는 분 맞으세요? 네, 맞아요. 저 맞아요. 최상의 두릅 섭취법을 알려줄 박서연 씨. 간경화 진단은 3년 전에 받았어요. 임신했을 때 피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피검사로 비형 간염 보균자로 알게 됐어요. 이게 출산하고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점점 그게 피로가 쌓이고 영양도 안 좋아져서 이제 간경화로 가게 됐죠. 30대 젊은 나이에 간경화 진단을 받은 박서연 씨. 하지만 몸이 아프다는 사실보다 그녀를 더 괴롭혔던 건 아이들을 돌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엄마가 되니까 이제 엄마가 애를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근데 부모님한테도 안 알렸거든요. 간경화 진단 이후 끝없는 피로감에 일상생활이 힘들었다는 박서연 씨. 하지만 현재는 집안일은 물론 엄마 역할도 척척 해내고 있었는데 엄마가 예전에도 이렇게 잘 챙겨주셨어요? 챙겨줬잖아. 옛날에 막 오면은 바로 침대에 눕고 막 난리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막 들어오면은 막 같이 놀아주고 그래요. 건강한 일상을 되찾아 행복해 보이는 박서연 씨. 실제 간 기능은 물론 간의 굳기를 나타내는 수치 역시 정상 범위로 호전된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박서연 씨는 두릅을 어떻게 섭취하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청기누설의 한의사 허정원입니다. 청기누설 건강 멘토 허정원 한의사.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코끝의 상태라든지 간경화가 있으시면은 칙칙한 색깔로 변하시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으신 거예요. 두릅으로 어떻게 간 건강에 도움을 받고 계신지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으로 따라와 주세요. 네. 제철 맞은 두릅이 냉장고 가득 채워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두릅 반찬은? 매 끼니마다 두릅을 묻혀가지고 묻혀서요? 네, 먹고 있어요. 어머님만의 그 비법이 무엇인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매일 밥상에 반찬으로 올리기 위해 두릅을 무침으로 즐기고 있었는데 살짝 데쳐낸 두릅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준다. 자, 이제 손질은 다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저는 된장에 묻힐 거예요. 된장이요? 네. 된장은 발효식품이어서 그쵸. 간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네. 된장에 같이 묻히고 있어요. 이 한 스푼의 된장이긴 하지만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된장이 발효가 되면서 멜라노이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성분이 간에 해독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독소를 배출하는 효능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네. 두릅에 된장과 참기름, 간장과 참깨를 더해 양념을 해준다.
제가 여기 된장에 묻히기 전에 네. 비법이 한 가지 있어요. 비법. 네. 우리 그런 거 좋아해요. 보여드릴게요. 아, 예, 예. 네, 잠시만요. 네. 간 건강에 도움되는 박서연 씨의 두릅 무침. 과연 비법 식재료의 정체는? 바로 쑥. 쑥이랑 같이 넣어서 된장에 같이 묻혀서 저는 먹고 있어요. 아, 야, 이거 진짜 비법 맞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이 쑥이요. 동의보감을 비롯한 이제 뭐 각종 이제 본초세에 보면은 이렇게 간 기능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치료하는 그런 약으로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간의 어떤 해독 기능을 도와주고 간 기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쑥이랑 두릅이랑 같이 드시면 간 기능 향상에 더 도움이 되겠죠. 쑥은 끓는 물에 20초 이내로 데쳐준다. 그런 다음 두릅과 함께 양념에 버무려주면 간경화 완화에 도움을 주는 두릅 무침이 완성된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이쪽 저쪽에서 향이 막 올라와요. 두릅 향이랑 쑥 향이랑.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고소하고 쌉싸름한 맛의 두릅 쑥 무침. 무침을 먹으니까 입맛이 막 돋아나는데요? 네. 입맛을 이렇게 올려놓고서는 설마 요리가 끝나는 거 아니겠죠? 그렇죠. 예. 봄에 캔 두릅을 사시사철 먹고 있는데요. 얼려놨던 두릅을 활용하는 방법이 두릅탕이에요. 1년 내내 두릅을 즐기기 위해 고안해낸 방법이라는데 먼저 탕에 들어갈 각종 채소와 미리 데쳐둔 두릅도 한 입 크기로 썰어준다. 요렇게 넣고 이제 그냥 탕을 끓이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더 네, 있어요. 잠시만, 그것 또한 왠지 비법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두릅탕에 절대 빠져선 안 될 식재료의 정체는? 이게 뭐예요? 신문지에다 쌓아놨네? 네, 제가 신선하게 보관하려고 신문지에 쌓아놨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간 건강을 되돌려주는 두릅탕의 필수 식재료는? 이거 배추잖아요, 배추. 네, 배추예요. 제가 인터넷을 검사해 보니까 간에도 좋다고 그래서 제가 즐겨 먹고 있어요. 식감도 아삭아삭해서.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셨네요. 진짜 잘하고 계신 거거든요. 간의 어떤 기능이 떨어지거나 간 경화까지 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피로를 풀어내는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많이 피로를 호소하게 되는데 이 배추에 들어있는 그 칼슘이 두릅에 들어있는 비타민 B의 흡수를 좀 도와줘요. 그래서 간의 어떤 피로 회복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두릅과 배추를 함께 섭취하면 간의 해독 능력을 높여주는데 더욱 도움이 된다는 것. 배추 역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두릅과 함께 끓여준다. 이때 두릅에 함유된 사포닌과 비오틴 성분은 열에 강해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다고 한다. 두릅과 배추가 한 소끔 끓어오르면 간장 한 큰술, 다진 마늘 반 큰술을 넣고 마지막으로 들깨가루를 넣어준다. 들깨를 이용하면은 고소한 맛도 나고 간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들깨를 많이 넣어서 먹고 있어요. 그런 다음 고추와 파, 두부를 넣고 한 소끔 끓여주면 박서연 씨의 간 경화 완화에 도움을 준 두릅탕이 완성된다. 제가 선생님 오시기 전에 네.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아, 미리? 네. 아.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박서연 씨가 미리 준비한 비법 두릅 요리의 정체는? 선생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거든요. 아, 뭐- 뭐예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저만의 비법으로 만든 두릅 구이예요. 박서연 씨의 간 건강에 도움을 준 두릅 돼지고기 구이. 제가 간경화가 걸려서 힘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이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만들어서 먹게 됐어요. 두릅과 돼지고기, 심지어 지방 함량이 적은 뒷다리살을 이용해가지고 요리를 만드신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간이 안 좋으신 분들, 간 경화라든지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단백질 합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단백질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뒷다리살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섭취를 해주시게 되면 두릅의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능과 단백질 보충이라는 효능을
한꺼번에 취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지방이 적은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얇게 썰어 준비한 다음 데친 두릅을 얹어 돌돌 말아주면 된다. 그 다음 양념장을 만들어주는데 간장 3큰술, 올리고당 1큰술을 넣어주고 다진 마늘을 3큰술 넣어준다. 두릅과 마늘이 만나면서 마늘 속에 들어있는 셀레늄 성분이 해독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 또한 간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재료의 어떤 궁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늘 양념장을 두릅말이에 앞뒤로 발라준 다음 약불에 3분에서 5분간 구워주면 간경화 완화에 도움을 준 두릅구이가 완성된다. 드디어 간 건강에 도움을 준 두릅 요리 한 상이 차려졌는데 제가 이 밥상에 이름을 지어드릴게요. 어떤 이름? 바로 간 편한 밥상. 간 편한 밥상이요? 예. 간이 편해지는 밥상인 거예요. 그리고 간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간 편한 밥상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노폐물 배출과 해독 작용이 뛰어나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두릅. 하지만 평소 몸이 냉한 사람들이 과하게 먹을 경우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 35g 이하 반줌 정도 먹는 것이 좋고 일반인의 경우 하루 한 줌 정도 7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냉장고를 보면 건강이 보인다. 천기누설이 제안하는 5천만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냉장고를 털어라.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천기누설